れ見てよ、壁の向こうには。海があって、海の向こうには自由がある。ずっとそう信じてた。でも違った。海の向こうにいるのは敵だ。向こうにいる敵全部殺せば俺たち自由になれるのか。 에렌은 끝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세상 그 자체를 부수기로 결심했지만 그 안에서도 그는 줄곧 자유를 갈망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의 싸움을 지켜본 독자로서 한 가지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롭게 살아가려면 그만큼의 각오와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 자유란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도 소중한 것이라는 것. 그렇게 혼자만의 생각에 서성이고 있을 때 저는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나름의 정답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내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그 사람이 어떤 절망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지켜보는 일. 그게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가치 있다고 느낀 지점이며 여러분들께 명작을 소개할 수 있는 저만의 작은 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유를 고민하게 만드는 책 3권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내 최대 규모의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와 함께합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진행하는 구독 캠페인과 림남 구독자분들을 위한 배달 상품권 이벤트도 있으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우리는 자라면서 늘 두 세계를 살아갑니다. 하나는 보여지는 나, 말을 잘 듣고 예의 바르고 사회 기대에 맞춰서 살아가는 나. 그리고 숨겨진 나, 질투하고 방황하고 끊임없이 불안을 느끼며 그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나. 사실 위의 예시가 아니더라도 각자의 세상은 보통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데미안은 그 두 세계의 사이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싱클레어는 나는 왜 이러지? 라는 의문 속에서 매 순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내가 틀린 건가? 그때 데미안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정답을 주지는 않지만 질문을 붙잡고 흔드는 존재. 그를 통해 싱클레어는 자기 안에 있는 어두운 감정들과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깨닫게 되죠. 그 어둠이야말로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본질이었다는 것. 데미안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눈을 돌리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애써 외면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결국 그 어두운 복도를 통과해야만 빛나는 자기 자신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읽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게 위로인지 각성인지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고전 문학 중 가장 유명한 첫 문장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그렇게도 유명한 건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 자체에 깊은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인간 실격, 다자이 오사무의 유서 같은 책이죠. 주인공인 오바 요조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불편함을 감추기 위해 요조는 늘 웃고 늘 맞춰주고 늘 가면을 씁니다. 근데 그렇게 웃으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뚝하라고 인생아. 사람들에게 실망당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나 같은 건 인간이 아닌가 봐 라는 자기 혐오가 그 마음속을 헤쳐놓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바 요조라는 한 인간의 자아가 하나둘씩 무너지는 과정이 이 책 안에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용기를 주는 책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위로를 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이 책이 오래 기억에 남는 이유는 내 안에 감춰뒀던 가장 솔직한 감정을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괜찮다. 그 말들이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자기암시였는지 읽다 보면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인간 실격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이라도 무너졌던 사람들에게만 진짜로 도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계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멋진 신세계는 만족이 넘치는 사회에서 의미는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사람들은 정해진 역할을 따르고 정해진 기쁨을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표면적으로는 행복하지만 그 안엔 개인이 없습니다. 고통도 없지만 자유도 없습니다. 헉슬리는 묻습니다. 우리는 왜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왜 실패하고, 왜 상처받고, 왜 불안해하면서도 살아가야 하는가? 그 답은 인간다움이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틀릴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불편해집니다. 편안함만을 추구했던 내 일상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 안에서 마주한 공허함. 하지만 동시에 그 불편함 덕분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다시 자각하게 됩니다. 멋진 신세계는 우리에게 가장 단단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당신은 스스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밀리의 서재. 참 좋은 플랫폼이죠. 단순히 편해서가 아닙니다. 꾸준히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 저는 그게 이 앱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광고라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유를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책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플랫폼은 어떤 책들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말해 뭐해. 국내 최대 규모 독서 플랫폼이죠. 신간, 고전, 에세이, 웹소설 웬만한 종류의 책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몇 권만 읽어도 제 취향을 정확히 알아챈다는 점이에요. 비슷한 결의 책을 계속해서 추천을 해줘서 책을 고르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를 좀 아껴주는 것 같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땡땡 같은 책 이렇게 검색해본 적 있으시잖아요. 근데 밀리는 큐레이션 서비스가 있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읽는 환경도 되게 세세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글자 크기나 줄 간격, 배경색 여러 가지를 본인 눈에 가장 편한 형태로 되게 디테일하게 세팅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인데, 아이패드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필기 모드가 돼요. 이게 되게 유용하거든요. 밑줄 긋고 메모 남기고, 진짜 그냥 일반 종이책처럼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진짜 일상생활에서 좀 도움이 되는 건데요. 집중 모드 기능이 있어요. 이게 시간이나 분량을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딱 읽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출근할 때 지하철 시간 있죠. 환승하는 구간 시간에 맞춰서 25분씩 딱 집중 모드로 설정해 놓고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호흡으로 읽다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루틴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에 릴스 보면서 시간 버리는 거는 조금 아깝잖아요. 또 바쁠 때는 오디오북으로 듣기도 하는데요. 그냥 정말 책 읽고 싶지 않다 이럴 때 누군가의 좋은 목소리로 들려오는 어떤 문장이 의외로 기억에 오래 남을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꼭 아셔야 될 거, 밀리의 서재 구독 캠페인인데요.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밀리의 서재 구독료가 6월 10일부터 인상됩니다. 두 번째, 그 전에 구독하시면 지금 가격이 유지된다고 해요. 세 번째, 앱 말고요, 웹페이지로 가입하면 첫 한 달은 무료라고 합니다. 이렇게 3개입니다. 그리고 제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바로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제 구독자분들 중 총 20분께 배민 상품권을 드립니다. 선착순은 아니고 랜덤이에요. 영상 다 보시고 고정 댓글 내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는 어쩌면 당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어떤 문장이, 어떤 장면이 당신을 멈춰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으로 많은 위로를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영상이 그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돌을 굴려야 하니까요.